번지는 큰 기상을 보아라. 조국이 우리를 힘껏 부르는 준엄한 명령이다. 태극기 높이 받들고 대한민국을 내가 지킨다. 후대가 기억하리라. 너희의 북심 나가자 싸우자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는 이긴다. 우리의 공화다. 반만년 비쳐내린 8천만의 민족 도전과 승리 위대한 한민족 기상이다. 태극기 휘날리며 세계로 전진하자. 역사가 기록하리라. 우리의 용맹을 나가자 싸우자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는 이긴다. 우리의 공화다. 다시 밤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의 소자 공기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모여라 손에 손을 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동지여 모여라. 희망찬 우리 공화당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공기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모여라 손에 손을 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우리공화당 수석대변인 임지연입니다. 제가 다음 지금 저 하는 시점 이후에 12시 전에 또 다른 브리핑이 있는지 방금 확인했습니다. 뭐 이유가 명백하죠. 우리공화당의 그
회의 브리핑 내용 좀 내용의 길이가 깁니다. 조금 긴 게 아니라 대단히 깁니다. 그래서 그 정론관의 규칙인 15분 내에 하는 것을 지금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께 한번 좀 확인 좀 받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15분까지 딱 15분만. 원장이 10분이고요. 최대 10분. 15분이요? 그러면 내용을 누락하는 일이 발생하게 생겼습니다. 지금이 24분이니까 그러면 제가 현장 지도부 회의 내용을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은 일단 홍문정 공동대표님 발언 및 조원진 공동대표님 발언에서 15분으로 맞추고 제가 오후 시간에 논평 드릴 때 그때 또 마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40분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우리공화당 7월 16일 오후 5시 광화문광장 현장 지도부 회의 내용입니다. 조원진 공동대표, 홍문종 공동대표님 발언입니다. 먼저 홍문종 공동대표 발언입니다. 자유민주 애국 세력의 이름은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것. 우리 공화당 당원님들 안 피곤하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쉬면 여러분들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 전 쌩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아마 길이 남을 것입니다. 박원순 이름은 안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우리 자유민주 애국 세력이었습니다. 결국 저희가 이기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저희 지도부를 믿으시고 저희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대한민국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싸움, 그러나 꼭 이겨야 될 싸움을 잘 이길 수 있을까? 잘 궁리해 가면서 꼭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16일 새벽에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세월호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한 번씩 언론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7월 15일 문재인 씨가 이순신 장군의 12척 배를 언급한 데 대해서 네티즌들이 화가 나서 그 댓글 중에 배 12척 가지고 이긴 이순신 장군보다 세월호 한 척 가지고 이긴 문재인이 낫다라는 발언이 있습니다. 비아냥 버린 것입니다. 좌파 네티즌들은 문재인 씨는 세월호와 관계없이 정정당당하게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4.16 연대는 망언 막말이라고 규정하고 304명의 희생자들을 비하한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다니라면서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을 패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그 당시 박근혜 정권이 무려 304명의 국민을 살해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살해하셨습니까? 그들이 살해한 건 2017년 3월 10일 우리 애국열사 5명 살해한 것 아닙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유가족 위로와는 별개로 세월호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세월호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능욕한 사람들은 이러한 세월호 비하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세력과 사람은 망언을 발언했던 당사자보다 훨씬 더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강행하던 날 문재인은 진도 팽목항을 찾아 분향소의 방명록에 고맙다라는 문구를 남겼습니다. 정신이 조금 이상하신 분 아닙니까? 세월호 아이들에게 그렇게 고맙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4.16 연대는
고맙기는 뭐가 고맙냐라고 한 번도 항의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도 이게 치가 떨리는 발언 아닙니까? 뭐가 고맙다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자기 아이들이 죽었는데 고맙다고 한 사람한테 일반적으로 멱살잡이라도 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탄핵 정국에서 표창원이라는 국회의원은 국회에 더러운 잠이라는 누드화를 전시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당시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 프로포폴 주사를 맞고 잠에 빠져 세월호 사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정신병자들의 망발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고도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민노총 전국 노조는 총파업 요구사항으로 노동계 현안이 아닌 세월호 특별법 폐기와 대통령 퇴진을 내걸었습니다. 세월호를 반정부 투쟁에 선전적으로 이용한 것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탄핵 정국 당시 광화문 광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목에 거대한 프로포폴 주사기를 꽂은 인형을 끌고 다니면서 촛불 쿠데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지금 생각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폐륜적인 행동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네티즌 수사대는 자루가 세월호의 잠수함 충돌 가능성을 주장했으나 세월호 인양 결과 전혀 충돌 자국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무도 자료를 가짜뉴스 유포자로 고소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유불리 판단에 따라 실체조차 가공하는 이들의 행태가 바로 정치적인 음모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거대한 싸움에는 거대한 정치적인 음모와 정의와 진실을 말하는 우리 공화당, 그리고 태극기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 거대한 싸움이 더 커지고 이 거대한 싸움이 더욱더 힘들어질수록,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 사람들의 발악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온갖 불법,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온갖 거짓으로, 또 거짓의 산으로 탄핵을 했듯이 거짓의 산으로 저희를 협박하고 공갈치고 또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게끔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자행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리는 우리의 몫으로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광화문 광장을 포기하지 않듯이 우리 민족의 진정한 목소리, 그리고 우리 민족이 꼭 나가야 할 방향을 여러분들과 함께 광화문 광장에서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조원진 공동대표 발언입니다. 문재인 씨의 7월 2일 국무회의 발언은 나는 독재자다 라고 선언한 셈. 16일, 오늘은 우리가 천막장사 투쟁을 한 지 68일째 되는 날이며 박근혜 대통령께서 옥중 투쟁하신 지 838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광화문 투쟁 68일 동안 제일 고생하신 분들은 애국 동지분들입니다. 광화문 투쟁에 참여했든 하지 않았든 산에 가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천주교 신부님들도 전화와서 힘내라고 하십니다. 애국 국민들과 동지들께서 몸을 사리지 않고 투쟁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사무처에서는 얼굴이 까매진 순서대로 고생을 했습니다. 허평함 본부 공동대표님은 서울시당이 바로 앞이라 빠지지도 못하셨고, 이규택 본부 공동대표님께서는 몸이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여하셨습니다. 박태우 최고위원, 변성근 제1부총장, 김경익 제2부총장, 송영진 대영역실장, 신민철 상황실장 등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습니다. 유튜브 선생님들께서도 용역 깡패들의 폭행, 폭언에서 우리 동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몸을 사리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태극기 집회를 하면 사회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힘이 듭니다. 저도 연설을 3번, 4번 하지만 연설하고 나면 기가 다 빠집니다. 우리 젊은 동지들도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한근형 최고위원, 진순정 대변인, 한근형 최고위원이나 진순정 대변인은 힘든 사회자 역할을 2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68번째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임지연 수석대변인, 하루에 4건을 정리해서 타 정당 대비 정론관 출입 횟수가 1등입니다. 주방에서 우리 당원분들에게 아주 시원한 음식, 새벽에 일어나신 분들에게 죽, 라면이라도 드리려고 주방을 지켰던 주방 담당 당원들이 계십니다. 동시에 우리는 전국에 170개 애국 텐트를 치고 서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위장 인권 변호사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을 이렇게 감쪽같이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안철수와 만날 때 여러 가지 모습을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다 떨어진 신발 신고 수염 기르고 전형적인 좌파들의 위장 전술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투쟁을 통해 그 위선을 느꼈습니다.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박원순 시장이 우리가 여기 광화문 광장 우리공화당 천막당사에 왔던 기자들이나 언론사분들이 6월 25일에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는 것을 아는데 국무회의에서 청와대에 있는 사람 보고 우리공화당 사람들이 폭력적이고 위협적이고 공무원이 무기력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3,500명이 무기력을 느끼고 직접적인 폭력 행위를 한 사람이 무기력을 느낀다는 거짓말을 국무회의에서 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것을 식은 죽 먹기같이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서울시를 운영하는 것을 보며 정의를 세우는 것이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정리를 하나 해야 할 것이 7월 2일 국무회의 내용은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우파 국민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씨는 7월 2일 국무회의 이후로 나는 독재 국가의 지도자다 라고 선언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청와대의 주인도 비폭력 집회를 가지고 현행범으로 잡아들이라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 한미 FTA, 철강 자동차는 정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도 아직 안 들었습니다. 이제 경제 보복까지 하면 대한민국이 나라로 떨어지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국내 투자는 해외로 빠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실패입니다. 정책의 성공은 시장이 제일 먼저 합니다. 청와대 인식을 보면 문재인 씨가 문제 인식을 하는데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수 지도자라고 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 사태 때 뒷산 가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보수는 좌파에게 우습게 보였습니다. 문재인 씨는 지척도 안 되는 여기 광화문 광장에 와보면 누가 폭행범이고 누가 현행범인지 아는데 지척도 안 되는 곳에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저 끝에 창원의 원전사업 부품업체들이 다 도산하는 것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창원의 기계업체들이 거의 다 도산했습니다. 1km 내 지척의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저 밑에 경남이나 호남의 내용을 어떻게 알겠는가? 그것이 걱정스럽습니다. 7월 2일 국무회의 문재인 씨의 발언은 우리공화당 공식 카페에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국민을 공포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민노총 집회를 제외하고 좌파 집회를 제외하는 우파들의 어떠한 집회도 몰아붙여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 전에 했던 보수를 불태워버리겠다는 말이 농담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합니다.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발언은 보수우파 까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경찰은 문재인 내가 말하면 다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범인 국민을 대통령이 나서서 체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력 남용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뒤집어 씌운 것보다 훨씬 더한 권력 남용입니다. 7월 2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나는 독재 국가의 공포 정치를 하는 지도자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집회와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 상대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도 강하게 대비를 해야 합니다. 16일 새벽에 우리 공화당과 서울시의 상황에 대해 연합뉴스 기사에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다 라고 실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박원순이 무섭기는 한가 봅니다. 무슨 실장이라는 사람이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조원진 공동대표는 저 위에서 못 봤습니다. 저 위쪽에서 봤으면 가관일 듯합니다. 사람 하나도 없는 빈 광화문 광장에 경찰하고 수천 명이 몰려왔는데 텐트도 없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코미디를 한 것입니다. 정당은 강하지만 강함의 전달을 문재인 씨가 우리 공화당을 도저히 저 정도로 놔둬서는 더 커지겠다 싶어 견제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도 공포정치 하겠다고 그렇게 나는 독재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독재자와 싸워야 한다고 칼과 총을 꺼내는 것이 아니고 웃긴다, 대단히 웃기는 사람이라고 희화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입니다. 6월 25일에 강하게 불법적인 철거가 들어올 때는 강하게 붙었지만 오늘은 16일은 그들이 어이없는 짓을 하니 놀고들 있네 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텅 빈 광화문 광장에 경찰과 서울시 공무원과 용역깡패 3,000명가량이 하늘만 쳐다봤다라고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홍문종 공동대표님 말씀대로 광화문 광장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반드시 조만간에 8개의 텐트를 치고 광화문 광장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홍문종 공동대표님의 마지막 발언은 제가 1시 30분에 논평 드릴 때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2019년 7월 17일 우리공화당 대변인실이었습니다.